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전업투자 4일차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적응을 조금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저것 여러가지를 지금 장중에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배팅 할 때도 몰빵으로 해보기도 하고 분할로 해보기도 하고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적응이 조금 안 돼가지고 장중에 편안하게 이렇게 시장을 계속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너무 많은 뉴스들을 접하게 돼서 마음에 혼란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업을 할 때는 그냥 한 10시, 11시까지 매수해 놓고 피곤하니까 좀 자고 나왔다가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약간 길게 봤었는데 전업이니까 항상 이걸 쳐다볼 수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변화에도 자꾸 이 마음이 동요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적응 단계이니까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난 밤에 다우지수가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상승을 했고요. 이 부분이 국제유가 급 반등으로 상승으로 나오는데요.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의 경비정들이 근처에 집적거리러 오면 가차없이 발포해서 침을 시켜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동발 위기감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던 유가가 급반등을 하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회복되는 그 전날까지 유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경기 침체, 뒤에 공포 이렇게 해서 추락하고 있었는데 유가가 반등함으로 해서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살아나면서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크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이 악재를 좀 딛고 방향을 돌리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왔다면 자신 있게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강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좀 어정쩡한 상태인데 일단은 코로나가 진정됨으로 해서 올라오다가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떨어지고 있던 주가를 국제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유가가 이제 다시 또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위쪽으로 급등은 안 하더라도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은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정유 업계가 너무 심각한 상태니까 미국의 정유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조치라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차하면 보통 전쟁은 경제적인 이익이 작용했을 때 가장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트럼프가 유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하락은 멈추고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악재로 급락했었던 거를 들어 올리다가 다시 유가로 해서 떨어지는 걸 대받아 올렸는데 현 시점에서 악재는 미국의 신종 코로나가 오늘 뉴스에 다시 또 확산세가 나타난다고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장중에 걸렸습니다. 그 부분만 아니라면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그 부분으로 해서 올라가다가 유가가 다시 반등했으니까 맘 놓고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가 뉴욕은 워낙 많이 확산돼 버리다 보니까 이제 확산세가 꺾이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이 아직까지 확산에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여러 다른 도시에서 확산세가 또 늘어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코로나가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미국이 다시 통제를 해서 공장이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재차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섣불리 어느 한쪽을 방향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지기에도 조금 어려운 게 워낙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다고 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좀 어등쩡한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가 반등한 것을 힘입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제가 선물 지수 가지고 이걸 봤더니만 잘 안 맞는 것 같았어. 왜냐면 제가 거래하는 종목들이 대체로 코스닥 종목이다 보니까, 업종 차트는 코스닥 지수를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5분봉으로 띄워보면요. 아침에 갭으로 떠서 이 상승 흐름을 계속 지키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오전장까지만 해도 기관이 거래소 코스닥 전부 매도를 치고 있었는데, 지금 끝날 때 보니까 기관이 거래소 코스닥 전부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이 그동안 계속 팔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팔 물량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팔 물량이 없으면 조금만 매수해도 그 매도 공백이 나와가지고 팔 사람이 없어서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방어를 상당히 잘했죠. 돼지열병 때에도 제가 한번 그 반신반의하면서 설마 이걸 막을 수 있겠나 했는데 막아버렸거든요. 그때 이낙연 총리 계실 텐데, 그 경기도하고 인천 쪽에 거기 그 강화도 쪽에 있는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는 정책을 쓰면서, 그 다음 철책으로 방어막을 쳤죠. 전기 철책으로.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돼지열병이 밑으로 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게, 대한민국의 방역이 상당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때도 그렇게 확산하고 있던 확산세를 끝까지 따라가서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모두 선별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선별해서 진정세로 돌아섰다. 이 부분은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재시동을 걸 수 있는, 그래서 외국의 유럽이나 이런 기업들이 생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뭐 진단키트 같은 방역 관련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진정됐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고 따라 올라가기보다는 세계 다른 나라가 하락이 멈춰지면 대한민국 주가가 먼저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닥 지수 일봉 띄워놓고 보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이 빠진 부분을 대부분 다 만회하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정도의 그런 위치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계속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는 시황은 위쪽 방향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어제 제가 그 뉴스를 제대로 못 봤었는데요. 장 끝나고 뉴스 보다 보니까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만들어 놓은 카페에 올렸었는데요.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찾기 뭐 하니까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글을 참고해서, 이게 상당히 많은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카페에 지금 여러분들이 글을 하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새벽에 올린 글인데요. 여기 보시면 근본 취지는 일자리입니다. 그 대량의 실업 이런 쪽으로 해서 경기가 이제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 이제 가장 지금 시급한 부분이 어디냐 했을 때 일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해야 그걸로 해서 수익이 생겨서 생존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근본 취지인 것 같고요. 여기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그 뉴딜 정책이면 옛날에 그 미국의 경제공황일 때 그때 돈을 풀어서 하청공사도 막 시키고 해가지고 막 수많은 노동자를 투입시켜서 거기다 이제 일 시키고 돈을 주면 그 돈으로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경제를 살려내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일 때 디플레이션이 아주 심할 때 경기 부양하는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성공했던 정책이죠. 그래서 한국판 뉴딜 해서 이 뉴스가 어제 장 후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뉴딜 정책이니까 하청공사하고 뭐 여러가지 공사를 해서 노동자를 투입시켜서 일하는 이런 쪽으로 연상을 하게 되죠. SOC 사회간접자본에 도로도 깔고 뭐 터널 공사도 하고 여러가지 공사를 해서 경기를 살리겠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게 제가 뉴딜 종목이라서 따로 퍼버렸습니다. 고려시멘트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어제 시멘트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특화가 되어 있는 특수건설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 이화공영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대체로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지금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대장은 특수건설 아니면 고려시멘트 같은데요. 특수건설을 대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한가 들어갔는데 장 끝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 뉴스를 이제 제대로 다시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뉴스의 내용을 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쓰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다만 이 한국판 뉴딜은 SOC 사업 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온 거예요. 청와대 대변인이 했는 말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가지고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끝난 이후 시대를 맞아 가지고 디지털 일자리 시대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천공사하고 하는 이런 거는 과거 시대에 미국의 경기 침체 때 사용했던 방법이고 우리가 지금 하천공사하고 뭐 터널공사하고 이렇게 할 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디지털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야 등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볼게요.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자가진단 앱,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들며 디지털 뉴딜도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디지털 산업, 그 다음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역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실제적인 어떤 공사를 하는 그런 SOC 사업 쪽이라고 보기보다는 디지털 일자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기반 시설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뭐 40조인가 50조를 투입하면 그걸 사용해서 기업들이 많은 인재들을 거기다 뽑을 수 있겠죠. 건물도 없고 스마트 시티 이런 최첨단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직원을 고용해서 뭐 아마존이라든가 미국의 구글 같은 이런 쪽에 그런 식의 어떤 기업들을 그게 많이 유치시키는 이게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비대면 이라는 이런 부분들 비대면 산업 활성화 이런 걸 보면 이제 비대면이니까 주로 뭐 온라인 교육을 한다거나, 그 다음 온라인 의료 체계 등등, 뭐 대충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딱 하고 나니까, 시간에 거래에서, 그날 올라갔던 이 종목들이 거의 한 8, 9%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전부 다. 우원개발은 한가까지 떨어졌었어요. 떨어졌었고, 대신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냐면, 저도 시간에 거래에서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이러면은 빅데이터니까, 데이터 솔루션이 딱 대장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딱 눌러봤는데 시간에 거래에서 일찌감치 상한가 들어가서 계속 상한가로 물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충 올라간 게 데이터 솔루션 상한가 올라갔고 그 다음 데이터 솔루션 따라서 움직이는 게 오픈베이스입니다. 이게 데이터 솔루션의 모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오픈세이프스가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 뭐 엑셈이라든가 뭐 줌인터넷, 링크제니시스, 나무기술, 가비아 뭐 이런 쪽에 S넷 다 강했었고요. 그 다음 좀 덜 강했는 종목이 K사인하고 라운시큐하고 드림시큐리티, 한국전자인증 이런 종목들이 보안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들은 위에 있는 종목들은 빅데이터 관련한 어떤 종목들이고 이 아래에 불러드린 K사인, 라운시큐 이 종목들은 보안과 관련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걸려서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게 다 상한가 들어가 버려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높이 떠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뭘 고르면 좋겠나 해서 제가 봤던 게 K사인을 매수했습니다. 시간에 거래에서.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얼마였느냐면 1245원이 시간에 거래였었어요. 그래서 시간에 거래에서 1245원에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장중에 있었던 일을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매매한 것은 K사인을 이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하고 이 작업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 S넷을 장중에 한 매수했었는데 여기서 조금 까먹었습니다. S넷을 대충 여기서 잡았는데 밀려버리길래 손절했었어요. 그 다음에
닉네트도 한번 잡았다가 빠질 때 손절하고 여기서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닉네트 매매했었고요. 그 다음 TBC는 샀다가 바로 손절해 버렸는데 이게 또 그 약간의 손실 보고 손절했는데 장 끝날 때 튀어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이 TBC는 왜 매수했냐면 이 종목이 그 주호영 의원 테마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그 DMZ 쪽에 땅이 있다는 식으로 게시판이 글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경협 쪽에 어떤 호재가 뜨면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계속 이 종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안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샀다가 일단은 팔아버렸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좀 삐리리해서.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고요. 매매 다 끝나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닉네트 한 200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K사인을 추가로 매수 매도하면서 650만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S넷 손절했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손실이 좀 생겼는데 K사인에서 수익이 나서 그걸 커버하고 대충 잔고가 844만원입니다. 장중에 855만원까지 갈 때도 있었습니다. 844만원 해서 오늘 플러스 4만원이고요. 아직까지 그 약간의 손실이긴 한데 적응 단계니까 이것저것 지금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혼자서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테스트를 좀 더 해보고 하나의 방법이 완성되면 그때는 그 방법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약간의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 오늘 장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아침에 이 SOC 관련한 종목들이 대거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쫙 하락하고 있었고, 특수건설 같은 종목들도 아침에 좀 그 많이 빠졌었습니다. 어디서 시작했죠? 여기서 시작했죠? 어제 상한가 갔다가 아침에 밀렸었습니다. 밀렸었는데 이게 계속 그 대장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다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게 그 뉴스가 뭐가 나왔느냐 하면 푸른 기술 올라갈 때 보시면 합니다. 이 시간대입니다. 푸른 기술이 강하게 쫙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이게 한 10몇 프로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이때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통일부 장관이 그 남북 철도 공사한다는 이야기는 어저께 나왔었습니다. 남북 철도의 남한 지역 부분, 동해선 쪽에 남한 지역에 공사를 먼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철도 관련주들이 그 대하티아이가 들썩하면서 대장을 한번 움직였었죠. 이날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쫙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남북 철도 관련한 뉴스로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춤하고 있다가 오늘 그 통일부 장관이 남북 철도 건설을 이제 북한하고 협의도 안 됐는데 이게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기자가 질문하니까 남한 쪽의 공사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어나가면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식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을 하면서 남북 철도 연결이 그 한국형 뉴딜의 SOC 산업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딜 정책이 지금 현재 핫 이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핫 이슈이긴 한데 오늘 봉 모양을 보시면 대체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투자자들이 뉴딜 정책이 핫 이슈라는 거는 분명히 느끼는데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를 판단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상태 같아요. 그 세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뉴딜 정책의 가장 뭐 이렇게 딱 눈에 띄는 데이터 솔루션,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의 대장이니까 그냥 점상으로 딱 찍어가지고 잡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 나머지 종목은 어느 게 진짜 쓰임새가 있는지를 다들 애매한 상황이죠. 그럼 세력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종목, 끌어올리고 싶은 종목을 물량을 그 끌어모으는 동작을 취할 겁니다. 자기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매수해서 쫙 올리진 않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조금만 매수하면 상한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럼 물량도 확보 못하고 그 매수 효과가 너무 올라가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K사인이 그 보안 관련해서 빅데이터 보안 관련해서 유망한 종목이다 싶으면 안 올라가고 딱 걸어놓고 계속 그 물량을 털어갖고 먹는, 이제 모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그 호가창 보고 그렇게 이제 분석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내려오려고 그럴 때마다 그
물량을 한 5만 주 정도씩 딱 받쳐놓고 여기서 1185원 밑으로 안 빠지게 딱 받쳐놓고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하면서 물량을 트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K사인 종목 매매하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아침에 강하면 누른다는 이런 생각이 계속돼 있기 때문에 오늘 끌어올리니까 이게 또 언제 또 눌러버릴지 모르겠다 싶어서 좀 꺾이면 던져버리는 거죠. 근데 안 빠지고 다시 들어올리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물량은 상당 부분 그 손바뀜이 있지 않았을까. 거래량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어제보다는. 그래서 이 종목이 진짜 그 뉴딜 정책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종목이라면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모으고 나서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 그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특수건설, 뭐 우원개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그 통일부 장관이 그 기자들한테 발표하고 나서 푸른 기술이 갑자기 쫙 치고 올라가면서 이쪽 부분의 종목들이 대거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다시 꺾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제로 건설하는 쪽 이쪽으로 보기보다는 디지털 일자리 이쪽이 더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디지털 관련한, 그러니까 4차 산업 관련한 이런 쪽 분야가 당분간 유망한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 종목군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한 종목이 데이터 솔루션이고요. 이 종목은 뭐 실적으로 보나 뭐 시장의 관심도로 보나 가장 대장 역할을 하기 충분합니다. 이게 빅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3법 통과되고 나서 그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통과되고 나서 밀려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빅데이터의 대장이라는 제목이, 이거 종목 이름이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빅데이터 하면 얘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대장, 확실한 대장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머지 여러가지 종목들, 뭐 나무기술이라든가 여러가지 종목들이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종목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K사인이라는 이 종목 쪽에 지금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까지 한 17일 정도 쉬고 나서 종목 선정하는데 조금 분석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보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악재로 해서 떨어졌다가 빠르게 튀어오르는 종목, 그러니까 올라가는 모습이 XM 같은 거 보시면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거의 뭐 원위치로 강하게 튀어오르죠. 그래서 강하게 튀어오르는 이런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습니다. 나무기술도 보시면 빠진 것보다 더 튀어올라 그랬죠. 이런 식의 근데 좀 삐리리한 종목들은, 자, SFA 반도체 이 종목도 좋긴 하지만 튀어오르는 게 조금 약간 눕는 형태죠. 위로 쫙 안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힘이 좀 약해 보이는 종목들은 좀 약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강하게 튀어오르는 종목들은 좀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K사인 종목도 반등할 때 좀 강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 매수하시라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왜 매수했느냐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분기 실적 봤는데요. 매출은 뭐 큰 변화가 없는데 영업이익 쪽에서 상당히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실적이 좀 좋게 나왔던 것 같고요. 부채 비율, 유보율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 다음 종목이 뭐 하느냐 이걸 봤을 때 여기에 스마트 시티 융합 보안 관리 솔루션, 뭐 암호화폐 전자지갑, 차세대 인증 솔루션 뭐 이런 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보안이긴 한데 스마트 시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느낌에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또 보시면 스마트 빌딩에 대한 사이버 위협 관리 및, 그게 스마트 빌딩은 아마도 인터넷이나 이런 최첨단 시설이 구비된 어떤 그런 빌딩을 말하는 것 같고요. 이런 빌딩의 보안 부분,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것들, 혹은 블록체인 기반의 기기 신뢰 관리 기술 같은 이런 거를 개발해 국가 R&D, 우리나라에서 수행하는 어떤 그 부분에 우선 선정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수행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자금이 들어간다면 이 회사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기존의 보안 관련주가 움직일 때는 보시면 라운시큐어가 먼저 올라갑니다. 이때 보시면 라운시큐어
아주 강하게 올라갔다 밀렸는데요. 이날 K사인 보시면 오르지도 못하고 그냥 음봉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라온 시큐어가 대장이고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따라가는 게 드림 시큐리티하고 K사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제 시간의 거리에서도 라운 시큐어가 한 3.5% 정도 올라갔고 K사인이 1.8% 정도 상승했어요. 그래서 저는 K사인을 잡았습니다. 이걸 잡은 이유가 그냥 보안 종목은 이번 그 뉴딜 디지털 뉴딜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스마트 시티 쪽에 해당하는 K사인이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종목으로 비중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오버 안 하는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해외 증시가 미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더 빠지기보다는 위쪽으로 덜 올릴 가능성, 유가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주를 해서 국내 시장에 특히나 외국인 기관이 너무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가 들어올 타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만 꺾이지 않고 살아서 올라간다면, 자리만 지켜준다면 이런 개별 종목 쪽에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 강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링네트도 지금 상당히 적합하거든요. 원격 그 지원 관련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서임세가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단점이 꼬리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누군가가 자꾸 밀어가지고 눌러버려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올라가다가 하염없이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잡았다가 손절 한번 하고 여기쯤에서 잡았는데 올라가다 다시 꺾여갖고 손절하고 다시 여기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테마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비대면 뭐 이쪽에 괜찮은데 자꾸 누르는 윗꼬리가 생기는 부분이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하고 두 종목을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한 테마가 또 더 있는데요. 로보스타가 오늘 그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디지털 뭐 이쪽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하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아주 강하게 20몇 프로까지 올라갔었는데, 얘가 올라가니까 로봇 관련주 중에 로보로보가 원래 대장격이니까 얘도 덩달아 따라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쪽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 종목도 조금 강했던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일은 오늘 이 강했던 쪽 종목들, 이쪽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실질적 수혜가 되는 대장주 찾기의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특히나 데이터 솔루션 점상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갭으로 떴을 때 한 번 더 말아 올리느냐 아니면 눌리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누르는 척 하다가 다시 땡겨 올리지 싶은데, 한 번 대장은 영원한 대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솔루션 이 종목 그 소액으로 그냥 한번 노려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 K사인이나 링네터 이런 종목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 카페에 지금 그 가입하신 분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걸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감탄합니다. 지금 운 좋은 날이네요 하시는 분 보시면 150만원 수익 올리셨어요. 원유 선물 인버스로 유가 떨어지는데 그 배팅 쳐가지고 수익이 15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축하할 일이고요.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매매일지도 그 보면 대부분 다 수익을 내셨어요. 거래한 종목이. 그래서 보고 나서 제가 이분 올린 거 보고 언택트 관련주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가 제가 만들었었던 제가 그 구독자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쓴 글보다 다른 분들 쓰신 글이 훨씬 많죠. 저는 기껏해야 아침 산책 갔다 왔다고 광안리 해수욕장 그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뭐 이런 주워가지고 그 사진 올리는 이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정보는 제가 많이 배웁니다. 너무 좋은 글들 많이 주셔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 그래서 함께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카피 주소는 유튜브 영상 첫 번째 댓글에 항상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도움 되실 분들은 도움된다 싶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 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